우리 구독자님, 요즘 이런 느낌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은 뜨고 억지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책상 앞에 앉긴 앉았는데 머리는 멍하고 손은 자꾸 휴대폰으로만 가고 분명히 하루 종일 바쁘게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정작 끝난 일은 별로 없고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느낌. 나 분명 열심히는 사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지? 왜 돈이 안 모이지? 이렇게 속으로 한숨 쉬어 보신 적 있으시죠? 풍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들 고민이 참 비슷합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원래 끈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 있는 자리, 바로 책상과 작업 공간의 기운이 너무 복잡하고 지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 하루 중 가장 오래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떠올려 보세요. 집 안의 책상, 작은 작업 공간, 혹은 밥도 먹고 일도 하는 식탁 한 켠일 겁니다. 그 자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 어제 쓰다만 볼펜, 버릴까 말까 애매해서 쌓아둔 영수증, 택배 뜯고 남은 칼과 비닐, 약 봉지, 마스크, 열쇠, 아이 숙제, 남편 서류, 아내의 가계부. 어느 순간부터 책상은 나의 집중 자리가 아니라 집 안 모든 물건의 임시 보관소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죠. 식탁이 동시에 책상이고 회의도 하고 아이 숙제도 보고 택배 상자도 잠깐 올려두고 가족 각자의 일이 한자리에서 뒤섞여 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바쁜 집, 정리할 시간이 없는 집 같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의 책상은 복잡하고 돈과 일이 섞여 있는 책상에서는 돈의 흐름도 함께 뒤엉키기 쉽다. 그래서 어떤 집은 똑같이 책상 앞에 8시간을 앉아 있어도 일은 자꾸 미뤄지고 중요한 메일은 놓치고 기회는 스쳐 지나가고 수입은 늘 제자리 걸음이고 또 어떤 집은 비슷한 시간,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일이 술술 정리되고 제안과 연락이 꾸준히 들어오고 성과와 수입이 함께 올라가기도 합니다. 똑같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앉아 있는 자리가 돈과 기회를 붙잡는 자리인가? 아니면 새어나가게 만드는 자리인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 마음 한켠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올해는 진짜 돈 좀 모으고 싶다. 일이 조금만 더 잘 풀렸으면 좋겠다. 아이 공부가 더 집중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려운 이론 다 빼고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책상과 작업 공간을 돈이 머무르기 좋은 자리로 바꿔주는 것. 집을 통째로 고칠 필요도 없고 비싼 의자, 고급 책상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이미 쓰고 계신 그 책상,
그 식탁 한켠에 방향, 정리 상태, 기운이 드나드는 길, 이 세 가지만 천천히 돌려보실 겁니다. 오늘 함께 정리해 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책상이 금전운일의 운공부 운에 직접 연결되는지. 둘째, 우리 조상들이 글 쓰는 자리, 장부 쓰는 자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셋째, 지금 집에서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책상 배치와 정리법. 준비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마트나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작은 정리함, 파일, 트레이.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겠다는 마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글을 쓰고 장부를 적고 집안을 꾸리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는 자리를 경험으로 찾은 삶의 지혜에 가깝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선언 한번 하고 갈까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적어보세요. 금전은 받아갑니다. 책상 정리로 부자 될게요. 말이 먼저 방향을 잡아주면 그 다음에 공간의 기운이 따라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 집 책상이 왜 지금의 돈과 일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하나의 몸처럼 봅니다. 현관은 세상과 처음 마주하는 입, 주방은 먹고 사는 에너지를 만드는 위와 장, 화장실은 필요 없는 것을 비워 내는 배출 기관, 그리고 책상과 작업 공간은 머리와 손, 머리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손에서 그 생각이 실제 행동과 결과물로 옮겨지죠. 그래서 책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 그리고 돈의 흐름이 동시에 지나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사랑방을 떠올려 보시면 방 한가운데 낮은 책상 위에 머그붓, 벼루, 종이, 장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집안의 일정을 기록하고 장부를 적고 아이들 교육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자리, 말 그대로 집안의 길을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일수록 이 자리를 조심히 썼습니다. 밥그릇을 함부로 올리지 않고 옷가지를 던져 놓지 않고 잠깐 쉬더라도 이 자리는 되도록 깨끗이 비워두려고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걸 몸으로 느낀 거죠. 글 쓰는 자리, 장부 쓰는 자리가 흐트러지면 집안의 흐름도 같이 흐트러진다. 지금은 붓과 먹 대신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이 올라와 있고 장부 대신 엑셀 파일, 인터넷 뱅킹, 각종 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구만 바뀌었지 원리는 같습니다. 회사 일, 돈과 관련된 일, 아이 공부, 미래 계획이 모두 한 책상 위에서 뒤섞여 있다면 그 자리의 기운이 우리 구독자님의 금전운일의 운공부운을 동시에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등입니다. 지금 내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내 등 뒤에는 무엇이 있나요? 창문인가요? 문인가요?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는 통로인가요?
아니면 든든한 벽이나 책장인가요? 등 뒤가 텅 비어 있거나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문, 자꾸 움직임이 있는 통로라면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계속 뒤를 의식하게 됩니다. 누가 들어오지 않나? 뒤에서 나 모르게 무슨 일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요한 자리에 앉을수록 반드시 등 뒤에 벽을 두고 앉았습니다. 왕의 자리, 상인의 상서, 집안 어른이 결정을 내리는 자리. 대부분 뒤가 막힌 자리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이 든든해야 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뒤가 불안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책상 풍수를 볼 때 기본 기준 3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 책상 위는 머릿속과 장부처럼 단순하고 정리되어 있을 것. 둘째, 등 뒤는 가능하면 벽이나 책장처럼 든든한 것을 둘 것. 셋째, 시선은 출입구나 방 안을 넓게 보며 앉을 것. 책상 위가 늘 어지러운 분들은 생각과 말도 자주 바뀌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등 뒤가 불안한 자리에 앉은 분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책상 위가 단순하게 정리된 분들은 해야 할 일과 안 해도 될 일을 구분하는 속도가 빠르고, 등 뒤가 든든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결정을 할 때 덜 흔들리고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집 책상을 떠올려 보세요. 내 책상은 생각과 장부처럼 정리된 자리인가? 아니면 온갖 물건의 임시 보관소인가? 내 등 뒤는 든든한가? 허전한가? 기회가 들어오는 문 쪽을 보고 앉아 있는가? 아니면 등을 돌리고 있는가? 이제 방향과 흐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고 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의 길, 햇빛이 들어오는 길, 시선이 향하는 길, 그리고 생각과 돈의 흐름이 지나가는 길. 우리 구독자님의 책상은 이 들어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책상은 문을 정면이나 사선으로라도 볼 수 있는 자리가 좋습니다. 문은 기운과 사람, 기회의 출입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문을 등지고 앉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은 거울을 책상 한쪽에 두어 문 쪽 움직임이 살짝 비치게 하거나 모니터 방향을 조금 틀었어 고개만 돌려도 문이 보이게 보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길, 바로 서류와 돈의 길입니다. 영수증, 통장, 계약서, 청구서, 각종 안내문들이 지금 우리 집에서는 어디를 거쳐 다닐까요? 책상, 식탁, 소파, 바닥을 거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그게 바로 돈의 기운이 흩어지는 패턴입니다. 특히 통장, 카드, 도장, 현금 봉투 같은 것들은 발밑, 책상 아래 깊은 서랍, 쓰레기통 옆이 아니라 눈높이와 허리 사이, 손을 뻗으면 편하게 닿는 위치, 작은 상자나 파우치 안, 이 정도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돈을 귀하게 다룬다는 태도가 실제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은 말 그대로 머리는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쓰레기통이 책상 바로 옆 정면 늘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 생각과 일도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버려도 되지 하는 기운이 함께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자리는 책상 정면보다는 약간 뒤나 옆, 내 시야에서 살짝 비켜난 곳. 하지만 너무 불편하지 않은 거리. 이렇게만 바꿔도 버리는 기운과 일의 기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보시고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실전입니다. 첫 단계는 비우기입니다. 책상 풍수의 시작은 소품이 아니라 비우기입니다. 오늘 한번 정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상 위의 모든 물건을 잠깐 다 치워 보세요. 옆 바닥이나 큰 상자 하나 준비하셔서 일단 싹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책상판을 바라보세요. 아, 이게 원래 이 책상이었구나. 그 느낌을 한번 몸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물건들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자주 쓰는 것, 가끔 쓰는 것, 거의 쓰지 않는 것. 지금 쓰는 것은 책상 위, 가끔 쓰는 것은 손만 뻗으면 닿는 서랍이나 수납함, 거의 쓰지 않는 것은 다른 수납장으로 옮기거나 정리해 버립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책상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만 올라가는 자리다. 이미 끝난 일, 과거의 서류, 언젠가 쓸지 모르는 잡동사니는 가능하면 다른 공간으로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서류 새 구역 나누기입니다. 진행 중인 서류, 보관해야 할 서류, 버려야 할 서류. 진행 중인 서류는 책상 위 한 구역을 정해서 그 자리를 오늘의 장부 자리로 쓰세요. 늘 그 자리 한 곳에만 놓이게 합니다. 보관 서류는 투명 파일, 파일 박스, 바인더에 넣어서 날짜나 항목별로 나누고 책상 옆이나 뒤 책장에 세워두시고요. 버려야 할 서류는 작은 상자나 서랍 한 칸을 버리기 전 대기 구역으로 정하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한꺼번에 정리해서 파쇄하거나 버립니다. 세 번째는 간단 준비물입니다. 서류 트레이 2개, 투명 파일 몇 개, 작은 서랍 칸막이, 연필꽂이 하나, 작은 화분이나 맑은 물 한 잔을 올릴 코스터. 이 정도만 있어도 책상 위 기운이 어수선한 자리에서 준비된 자리로 바뀌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제 책상의 방향과 배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책상은 문을 완전히 등지지 않게 놓아주세요. 등 뒤가 창문이라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시선을 조금 막아주고 가능하면 낮은 수납장이나 책장을 두어 내 뒤를 받쳐주는 작은 산을 만들어줍니다. 책상 위 배치는 이렇게 해보세요. 모니터나 노트북은 정면보다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 자주 쓰는 필기구 메모지 가위 테이프는 한쪽 트레이에 모아 도구 자리,
진행 중인 서류는 책상 왼쪽이나 정면 앞 트레이에, 완료된 서류 정산 끝난 장부는 다른 색 파일이나 다른 트레이에 모아 마무리된 일의 자리로, 이렇게만 해도 책상에 앉는 순간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여기 있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통장, 인감카드, 현금 봉투 같은 돈과 직접 연결된 것들은 발밑 깊은 서랍, 쓰레기통 옆이 아니라 눈높이와 허리 사이, 손 뻗으면 닿는 위치, 작은 상자나 파우치 안에 이렇게 두시면 좋습니다. 쓰레기통은 책상 바로 옆 정면 대신 약간 뒤나 옆 시야에서 조금 비킨 위치로 옮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는 기운을 모으는 상징 한 가지만 올리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식물 하나나 맑은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컵 하나. 단, 물은 자주 갈아주시고 식물이 시들면 바로 정리해 주세요. 이제 하면 좋은 것들을 보셨으니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책상 위 소품을 과하게 올려두는 것. 부자 책상에 소품이 보인다고 했어서 소품을 많이 둔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둘째, 풍수 아이템만 잔뜩 모으는 것. 황금 돼지, 개구리, 동전, 수정구슬, 풍수 인형. 한두 개 상징이면 충분한데 너무 많아지면 정작 일할 자리 생각할 자리가 줄어듭니다. 셋째, 먹다 남은 음식, 과자, 봉지, 컵라면, 용기. 이건 건강운 재물은 모두를 깎아 먹는 습관이라 주방과 식탁에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옷, 가방, 빨래, 더미를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것. 특히 가방을 책상 위에 늘 올려두면 일과 돈의 기운이 잠깐 둘 곳 없어서 여기에라는 임시 에너지로 머물게 됩니다. 가방 자리는 현관이나 옷걸이 쪽으로 따로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관리 주기입니다. 서류와 책상 정리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크게 비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내용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책상과 작업 공간은 우리 구독자님의 머리 손장부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편안하고 든든해야 일이 풀리고 기회가 보이고 돈이 머무르기 쉬워집니다. 둘째, 책상 풍수의 시작은 비싼 가구나 소품이 아니라 정리와 방향입니다. 등 뒤를 든든하게, 시선은 방 안과 문 쪽을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는 지금 쓰는 것, 진행 중인 일만. 셋째, 서류 새 구역 나누기. 쓰레기통 위치, 돈과 관련된 물건의 자리, 작은 식물이나 맑은 물 한 잔 같은 상징들. 이것들을 과하지 않게 대신 꾸준히 관리하는 것.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글을 쓰고 장부를 적고 집안을 꾸려오면서 어떤 자리에 앉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더라. 이렇게 몸으로 느낀 경험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풍수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집 안 책상 하나 아니면 식탁 한 켠이라도 정해보세요. 이 자리는 일과 돈, 공부의 자리다.
이렇게 먼저 마음속에서 선언하시고 쓰레기통 한 발짝 옮기고 진행 중 서류 한 곳에 모으고 통장과 도장의 자리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옮기고 작은 식물이나 맑은 물 한 잔을 올려두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들이 앞으로 들어올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기회를 편안히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이 필요하신 주변 분들께도 한번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우리 구독자님이 영상을 보실 때마다 집 안 기운을 한 공간씩 차근차근 정리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댓글에 한 번만 더 진심을 담아서 적어볼까요? 지금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 책상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말은 에너지이고 내가 선언한 말 뒤에 공간의 기운이 따라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오늘 책상 위에 만들어 놓은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들어올 큰 흐름을 살짝, 그러나 분명하게 좋은 쪽으로 돌려주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